네, 안녕하세요. 최근 웹툰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소식과 정보를 전달드리는 웹인TV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재민 평론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네, 두 가지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시죠.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연재 종료, 케이튼 작품의 연재 종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K툰에서 다수의 작품들이 좀 연지가 종료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2019년 3, 4월 두 달 동안 마무리된 작품만 20작품 가까이 되고요. 여기에 작년 소위 K툰 사태가 터진 6월 이후를 하면 40작품 정도가 종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KT에서 연재를 종료해달라,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일방적인 통보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지난 4월 27일로 이 통보를 받으신 작가분들이 모두 계약 종료가 되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와, 4월, 그러니까 3, 4월에 20작품이 굉장히 많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네.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연재가 종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연재가 진행돼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연재가 종료된 건가요? 먼저 이게 전달이 된 거는 작년 6월 달부터 전달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으신 작가분들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작가분들이 계시고요. 이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략 시간을 맞춰서 연재를 천천히 종료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것도 계획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줄여서 시간에 맞춰서 그걸 만들었다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 초에 4월 이후 연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마무리할 새도 없이 시즌 종료나 아니면 작품 완전 완결 탭으로 종료가 되면서 이동된 상태입니다. 어, 문제는 이제 KT의 반기 그리고 투니드의 책임 미루기 이것 때문에 전성권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달고나 작가님 같은 경우에 KT 등의 업체명을 표시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내용을 웹툰에 게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해서 올린다거나 임의로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방치라는 건 송고툴에는 작품이 올라가 있는데 대중에게는 작품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마감을 했고 작품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돈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음,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제보를 받고 확인해 보니까 본인의 작품이 완결 탭으로 이동되어 있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럼 이렇게 진행된 내용을 보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작가분들이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작가들이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또 전성권은 KT에 묶여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작가에게 안내 없이 완결 탭으로 이동해서 작업 도중에 완결 사실을 알게 된 작가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인데 작가분들은 작품에 대한 권리를 어떤 것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도 충격적이죠. 아, 그럼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최소한 검토 후에 승인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KT가 1차적으로 책임과 원인을 좀 제공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들고 작가들과 계약을 이행한 푸니드 역시 책임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로는 작가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작가분들의 팬들 또한 같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보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4월 30일 발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웹툰 등의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에 포함시켜서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유해 매체물로 분류될 경우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웹툰 중에서도 성인물로 지정된 웹툰들을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인 겁니다. 근데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는 성인 웹툰 광고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광고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소위 19금으로 불리는 완전 성인물은 광고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완전판 앱이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래서 웹툰 업체 중 일부는 같은 내용을 19금 요소만 삭제한 15금 버전을 만들어서 꼼수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보고 나면 완전판, 그러니까 성인판을 결제해서 보도록 유도하는 미끼 프로모션인 셈이죠. 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성인 웹툰으로 오해한 분이 하필이면 또 국회의원이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국회의원분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 건이 진행된 것이군요. 성금주 의원실 보좌관분과 통화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제 의원분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좀 본인도 아버지시고 본인도 아이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좀 파악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의 시작은 해당 광고를 진행한 것이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인 웹툰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작품이나 성인 작품의 15금 버전을 프로모션에 사용하는 꼼수인 거죠. 이 꼼수가 마치 성인물을 광고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생긴 상황인데요. 이런 꼼수 광고에 대한 웹툰계의 논의 역시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꼼수 광고를 통해서 이번 발의안이 진행이 됐고, 이런 개정안을 통해서 웹툰 업계는 또 피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웹툰 업계가 받을 피해는 무엇인가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만약 이대로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개정이 된다면 2012년 이후에 논의에서 자리 잡고 있는 웹툰 자율규제안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급제를 발급하는 의미가 사실상 사라지고 청소년 유해 매체냐 아니냐만 중요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웹툰 자율규제안에서는 연령별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작품을 유통하는 플랫폼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다른 작품들은 모두 관람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유해 매체는 인증을 해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접속할 때 플랫폼 자체에서 그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 말은 전체 연령의 작품이 무의미해진다는 얘기죠. 또한 웹툰 담당 기관을 다시 논의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논의가 있었던 2012년 이전으로 다시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 웹툰계에서는 자율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위원회 또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율심의위원회 그리고 자율심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웹툰계는 자율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웹툰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만화가협회가 2012년 다들 기억하실 소위 노컷 운동 이후로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협약에 가입한 플랫폼들은 제작 단계에서 웹툰 자율규제 연령 등급 기준에 따라서 연령 등급을 매깁니다. 이 연령 등급 기준은 작년 빅코프, 그러니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재물로 나오는 웹툰의 특성상 지속성 그리고 반복성을 좀 위주로 보고요. 그리고 차별 표현이나 혐오 표현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등급제 안에 권고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웹툰에서 만화 웹툰계에서만 최초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논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급제를 매기고 나서도 좀 허술하게 관리가 되는 작품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 보호팀에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보신 분들이 이거 연령 등급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성인 작품 아닌가요? 라고 민원을 제시하시면 그 접수된 민원을 모아서 만화가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 보호팀이 함께 논의를 해서 연령 등급 조정이나 수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짧게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길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내용을 좀 홍보할 게 있어서 네. 개정안 내용은 이제 문체부와 방심위 등에서도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해당 기관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먼저 문체부와 방심위 모두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 규제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에 입법까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작품 자체의 선정성이 아니라 성인 인증을 거쳐서 볼 수 있는 작품을 꼼수로 광고하는 것이 문제라면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플랫폼들과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심위에서는 선정성이 문제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음란물로 규정하는 작품이라면 그렇게 음란물로 규정이 된 경우엔 이 콘텐츠 유통 자체가 안 되는 법안이 이미 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 광고가 문제라면 이 해당 작품이 광고를 할 수 없는 작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어긴 경우라면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성인 이용과 작품을 15금으로 각색해서 광고하는 것이 문제일 경우에는 자율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법안을 올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실에 문의해서 확인한 결과 이제 입법 과정에서 관련 기관, 플랫폼 작가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후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네, 취재 과정에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율규제 등의 현재 진행 중인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지금 개정을 해서 문제 삼고 있는 방안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대층의 논리가 좀 확고한 상황에서 현행 안까지 있어서 저도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필요하다면 업계와 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현안을 모르고 자신의 경험이나 일부의 의견만을 토대로 법안을 통한 규제부터 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웹툰계에서도 성인 작품을 15금으로 각색해서 프로모션하는 것이 옳으냐, 성인물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과 반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협의와 합의,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웹인TV에서는 웹툰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신속성 있고 자세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웹인TV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